대한민국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정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청 공약 발표부터 조기 개청을 위한 도민들의 목소리, 특별법 통과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타임라인처럼 떠오르는데요. 우주항공청 개청이 갖는 의미와 함께 이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박완수 도지사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신년 대담에 출연해 주셨는데 또 한 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염원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날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항공청이 우리 사천에서 개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면 정부의 한 부처입니다. 네. 우리 경남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정부의 한 부처가 우리 지역에 와서 문을 열게 된 것은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경남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한 건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사님,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곧 개청이 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특별법 통과를 놓고는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지사님도 그리고 도민들도 개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예. 당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때 저희들은 쉽게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야말로 여든 야든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열어가는 중심 법률이기 때문에 통과될 걸로 알았는데, 여야가 국회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근 10개월 가까이 통과가 안 되고 어려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도청 공직자들 저를 비롯해서 60회 이상 국회를 방문했고, 네. 우리 도민들 글기대회도 했고,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심지어 제가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국회 앞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난 1월 9일 날 통과가 됐는데, 뭐 우리 도민들의 염원과 열망과 노력이 없었으면 저는 통과가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이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고 하면 네. 더 어려웠지 않겠나. 예.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천만 다행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래도 이게 마무리돼서 저희들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도민들의 노력과 열망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과 도민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청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사님, 이 원론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리면요. 예. 우주항공청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미래 한 10여 년 안으로 한 2045년까지 우주 산업은 1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항공 산업은 200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1인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지금 도래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항공 산업의 시장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고, 우주 산업도 우리가 보통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그냥 달 날아가는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예. 그보다도 우주 경제 비전은 굉장히 넓죠. 왜 그러나 하면
이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1인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 그 시스템을 전부 통제하는 것이 위성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즘은 전쟁이 나더라도 국가 간에 이 전쟁도 전부 위성 시스템을 가지고 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우주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성장 규모도 굉장히 크다. 네.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우주 경제 비전의 중심 기관입니다. 그런 제도나 법령과 행정과 이런 집행을 다 하고 우주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우주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우주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우리 경남에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의 네. 핵심을 경남이 맡게 되는 것이고 우주광국 대한민국의 우주광국 수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면에서 우주항공청이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럼 지사님 우주항공청 굉장히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입지로 경남이 그리고 예. 사천이 낙점이 됐을까요? 제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가 있는 툴루즈를 예를 들면 네. 툴루즈도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립우주센터가 파리에 있지 않고 남쪽 툴루즈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독일로부터 먼 곳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이 밀집된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툴루즈가 선택이 됐는데 바로 사천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항공산업의 집집지입니다. 네. 예를 들면 생산액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이 사천을 중심으로 34%가 밀집되어 있고 생산액으로 보면 우주항공산업의 71%가 항공산업 71%가 우리 서부 경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로 보면 60%가 우리 서부 경남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 카이와 같은 우주항공산업의 그 중심 기업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 이런 104개 기업이 그 우리 도내에 입지하고 있고 뭐 네. 경상대학교라든지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같은 국제연구기관도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치를 찾는다고 하면 우주항공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남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천이 낙점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 지역 사천이 될 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예. 수도 있겠네요. 자,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정말 임박했는데 개청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공무원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주항공청에 근무하게 될 직업 공무원, 그러니까 산업부라든지 지금 과기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한 절반 정도 기존 네. 공무원들을 그 분야에 근무했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우주산업 분야, 항공산업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한 55명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기술자 우주 분야에 그리고 인기제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채용이 이미 됐습니다. 채용이 됐고 또 우주항공청 청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본부장까지 이제 내정된 상태고요. 네. 자치단체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임시청사는 이미 확정이 됐고 아롱 비행 선박 건물로 확정이 됐고 단기적으로 저희들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에 들어오게 되는 직원들의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정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임시 근무를 청사로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이제 우주항공청 근무를 지어야 되니까 네. 건물뿐만 아니라 입지 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우주 복합 도시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SCS 특별대담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박완수 도지사님과 함께 우주항공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사님,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우주항공청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받아봤는데요. 예. 그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지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자 우주위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래융합기술본부의 송중강 본부장입니다. 영상 함께 봐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래융합기술본부장 송중강입니다. 저는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생태계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주기업이 유치, 이전, 또 도전적인 스타트업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우주산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현재 이런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단기간에 이를 육성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이러한 전문 인력을 모으고 또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시화됐을 때부터 계속 제기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주 관련 전문 인력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모을 것이고 또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시장님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 우주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경제 비전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네. 거기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인력인데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은 우리 경남만 부족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부족한 편이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전문 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못 구하면 외국에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모집하는데 외국인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우주항공청의 인력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데 우선 저희들이 이제 국내 적은 인력이지만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우주항공청에 이제 근무하게 할 것이고 우리 도로 봐서는 이제 지역의 산업 그동안에 집집화된 기업들, 카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근무하는 우주항공 인력들이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이외에 외부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제 유치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교육부에 글로컬 대학으로 신청을 할 때에 우리 도하고 함께 협의를 내서 우주항공 단과대학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주항공대학에 1,000억 원 정도의 그 글로컬 대학 자금 지원을 받게 되고 거기에 석박사급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게 될 것이고요. 예. 또 금년 초에 그 교육발전 특구를 우리가 도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우주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 특구를 신청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주, 고성, 사천, 이 서부 경남 전 시군, 8개 시군이 참여해가지고 우주항공 인력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고 거기에는 1,800명 정도의 우주항공의 산업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전문 기술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네. 글로컬 대학에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력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의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도 네. 저희들이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결국 일단 부족한 인력은 외부에서 좀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겠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김혜동 교수입니다. 경남도가 우주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남도 내에 여러 가지 산업체들이 우주 분야에 진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전, 충남이나 서울, 경기에 있는 우주산업체가 경남도로 많이 내려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가 이러한 우주산업체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또 우주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주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에 우주 스타트업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가 또한 장기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봐왔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네. 우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유치하고 기업 유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우주 산업에 있어서 스타트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네. 왜 그러나 하면 우주 산업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주 기업이나 우주 유망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주 관련 기업이라든지 우주 관련 유망 스타트업들을 경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예. 필요하다면 외국에 있는 해외 우주 관련 기업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지역에서 다음에 또 노력해야 될 것은 우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창업을 활발히 하게 만드는 거, 네. 외부에 있는 우주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우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창업을 통해서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만드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냐 하면 첫째 중요한 것은 우주 관련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펀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자금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부 그 지역 핵심 벤처 펀드 조성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800억 원 정도의 모 펀드를 1차적으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지역에서 우주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우리 도에 한 게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에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우주 분야의 예를 들면 테스트, 연구 개발, 시험 인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갖출 수가 없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진주에다가 그 우주 환경 그 시험 시설들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테스트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업들의 어떤 전시회 참가라든지 바이오 발굴이라든지 또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가장 이 중요한 우주 관련 전문 인력 문제 그리고 또 우주 산업 스타트업 유치 등에 대한 질문과 한번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높은데 이와 관련된 질문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른 미래 50년 우리 도의 수장이신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의 강함한 시책과 파격적인 지원 덕분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자부하며 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의 사천개청은 우리나라의 가감한 도전이자 미래도약의 상징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물론 우주항공 부분의 중소기업은 구조 개선, 고도화 및 스마트화 등으로 동반 성장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우주항공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사님 질문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주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네. 우리 도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우주 관련 기업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보통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인력, 자금, 네. 기술 이런 분야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인력은 사실 지금 기업 대표들 만나보면 참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외국 기술 인력이라도 좀 확보가 돼야 되겠다. 국내 기술 인력도 물론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외국 기술 인력도 좀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주 항공 분야의 기능 인력 비자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예. E730 비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법무부가 우주 항공 분야의 외국의 기능 인력을 도입하는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300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주 기업의 이제 기능 인력 양성을 좀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있고요. 자금 지원도 도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렇게 한 1조 가까이 도내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은 우주 관련 기업에만 특별 자금을 해가지고 400억 원 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우주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AAN과 같은 미래 항공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증센터 같이 중소기업들이 구축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도가 직접 구축해서 그런 이제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 분야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이중 구조,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임금을 높게 주는 대신에 중소기업들은 그 임금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우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취업 정착금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내 모든 중소기업들이 사실 전부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 제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될 것이고 저희 뭐 장기적으로 정부와 함께 더 많은 지원이 중소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임철규 도의원님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또 같이 봐주시죠. 예. 네. 경상남도 의회 사천지역 도의원 임철규입니다. 박원석 지사님, 이렇게 만나니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 여건 조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정주 여건 관련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계획을 묻고 싶고요. 또 이와 연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어떻게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사님. 저희 뉴스에서도 이 정주 여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해줬고 두 번째가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질문도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하게 되면 거기에 한 300여 명의 직원들이 1차적으로 내려와서 근무하게 될 것인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나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기업이 입지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기술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에 왔을 때 진주에도 많이 거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사람들이 살기 좋다. 역시 진주, 사천, 뭐 이 서부 경남이 서울 못지않게 정규 여건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여기에 기업과 인재가 이렇게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주항공청에 입주하게 되는 이제 직원들의 그 정규 여건을 위해서 지금 그 LH 임대 아파트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숙소로서. 조금 전에 사천시장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사천시에서도 한 50세대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LH에서도 확보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과학기술부와 우주항공청에서도 이 부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 도와 사천시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우리 그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주 지원금도 예. 지원을 하게 되고 자녀 양육비도 지원하게 되고 예. 교통 지원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주 지원금은 경남도가 200만 원, 사천시가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매칭을 해서 이렇게 2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네. 교통 편의도 지금 우주항공청을 주변으로 해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교통 지원비도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사천공항도 좀 확대해서 뭐 우주항공청에 있는 직원들이 수도권에 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 여건이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우주항공복합도시는 그 일단 사천시의 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천시 자체 도시계획에 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반영해가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1차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우주복합도시 추진특별법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22대 국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예. 이 법이 22대 국회에서 우리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좀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서 통과되면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중앙정부가 직접 우주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투 트랙으로 단기적으로는 도와 사천시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해 나가면서 예. 이 복합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그에 플러스해서 이제 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주 여건에 계산 질문도 답변해 주셨고 또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질문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전문가들을 통한 현장 질문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프랑스의 우주항공도시 툴루즈를
방문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세계 각국의 이제 우주 강국들의 그 입장을 들여다보면 그 각 국가의 우주 경제 비전을 열어가는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중심 기관이 있죠. 미국 같으면 나사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워싱턴에 있지만은 11곳에, 미국 전역 11곳에 우주 센터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는 유럽 전체의 중심 우주센터입니다. 그 우주센터가 툴루즈에 있는데, 툴루즈라는 도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툴루즈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가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물음은 사천시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네.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국가에 프랑스의 우주 산업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도 그런 이제 조건으로 우주항공청 입지로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프랑스 국립우주센터가 있는 툴루즈에도 보면 우주 관련 그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고, 또 우주 관련 기업이 에어버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툴루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사의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으면 나사의 국립우주센터가 11곳에 미국에 입지하고 있는데, 그 입지하는 우주센터마다 인재와 많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은 4천에 300명 정도의 우주항공청이 들어오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이 크고 확대되면 될수록 많은 기업과 많은 인재들이 우리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에 자연스럽게 입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도나 사천시의 자치단체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분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문화나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서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경남 발전의 하나의 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우선 임시청사가 문을 열고 청사가 입지가 결정된 후에는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주항공청 입지를 결정하는 절차와 시기 그리고 중점 검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임시청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주항공청이 임시청사에 입주하게 되고, 입주하고 나면 과학기술부 입장은 우주항공청이 입지하고 나면 우주항공청에서 본청사,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항공청 그 본청사의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주항공청이 설치되고 나면 자체적인 그 입지 타당성 검토를 우주항공청에서 하게 되고, 그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입지에 대해서 그 행정안전부에 그 청사 수급 관리 계획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럼 정부의 모든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수급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반영을 하고 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계획에 대한 그 예산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하게 되고, 그때 장기적으로 이제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주항공청이 청사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사천시와 함께 여러 가지 입지 후보, 사천시 관할구역에서 도시개발 절차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을 한 몇 곳을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해놨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주항공청에서 그 후보지 중에 유력한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절차적인 단계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신 거고, 자,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는 엄연한 정부기관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간 내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청 이후에도 경남도와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한 계획은 있을까요? 저희들 뭐 당연히 정부 부처가 네. 수도권에 있어도 저희들이 가서 끊임없이 협조 요청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데, 정부 부처가 우리 관할 구역에 있으면 당연히 밀접하게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지역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밀접하게 협의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해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그런 측면에서 그 인재 유입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주항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되고 난 뒤에 과기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45년까지 우주항공기업 2,000개 이상 확대하겠다. 예.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고용을 50만 명 이상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경남이 아무래도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을 늘리고 할 때 그래서 그 고용 창출이나 기업이 확대되는 그 부분들을 가능하면 경남에 끌어오도록 우리 경남도가 우주항공청과 밀접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우주항공청에 대한 비전과 여러 계획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또는 중점 추진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뭐 이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규 여건을 만드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주복합 도시를 세계적인 모범이 될 만한 우주복합 도시를 만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도 더 훌륭한 우주복합 도시다. 우주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집필표가 잘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부도 아마 잘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천 10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많은 그 정치인들이 함께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해주시죠.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우리 도에 입지하게 된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경남 발전에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우리 도민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특별법도 통과되고 이제 개청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우주항공청 개청과 또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해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관심, 네. 도민들의 관심이 없이는 이게 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도에서는 그 우리 사천시와 함께 정말 복합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세계 그 우주 강국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염원이라고 불릴 만큼 간절했던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우주항공청 추진 현황과 과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